1교시에서는 군형법의 뜻과 기능, 죄형 법정주의를 공부했고 2교시는 군형법과 죄형 법정주의, 군형법의 법원, 군형법의 적용 범위, 시간, 인적, 장소적 적용 범위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범죄의 기본 개념과 성립요건, 즉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을 공부했죠. 다시 구성요건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구성요건이란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즉 형벌을 고하는 근거로서 추상적으로 규정된 행위 유형이죠. 예를 들면 사람을 살해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는 그 형벌 규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행위의 주체는 당연히 사람이죠. 사람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은 범죄 능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벌 능력은 인정하는 것이 판례와 통설의 입장입니다. 범죄의 객체는 살인죄의 경우는 사람이 죄죠. 보호법익은 살인죄의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입니다. 일정한 행위와 결과 사이에는 형법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 구성요건의 주관적인 요소입니다. 이는 행위자의 정신적, 심리적 측면을 말하는데요. 고의, 과실, 목적 등을 말합니다. 형법은 먼저 고의에 의한 범죄를 벌하고 예외로 과실범을 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의란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의 종류를 살펴보죠. 먼저 확정적 고의입니다. 구체적인 확정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갑을 살해하는 경우 갑을 살해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음 불확정 고의입니다. 불확정 고의는 범죄 사실에 대한 인식이 불확정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는 개괄적 고의, 미필적 고의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개괄적 고의는 행위자가 일정한 고의를 가지고 행한 제1의 행위에 의하여 그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믿고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제2의 행위를 했는데 행위자의 의도와는 달리 제2의 행위에 의한 제1의 행위 시의 의도가 실현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 돌로 머리를 쳐서 피해자가 실신하자 죄적을 인멸하기 위해서 모래 속에 파묻음으로써 질식한 경우를 줘. 그러니까 돌로 머리를 쳐서 실신한 것으로 죽은 줄 알았는데
모래에 파묻음으로써 죽은 것이 된 경우를 개괄적 고의라고 합니다. 택일적 고의도 있는데요. 결과 발생은 확정적이나 객체가 택일적이어서 둘 가운데 하나의 결과만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보행 중인 두 사람을 향해 발포하면 둘 중 하나가 맞으리라고 생각하는 경우를 말하죠. 셋째, 미필적 고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결과의 발생을 인정하여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의 차를 몰고 군중에 질주하여 사람이 사망했을 때 미필적 고의는 있다고 봐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특정인을 살해하는 인식은 없지만 자기 행위로 누군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으면서도 그래도 할 수 없다는 의사, 이것이 미필적 고의인 것이죠. 다음, 또 다른 범죄의 주관적 구성 요소인 과실을 살펴보죠. 형법 14조에 과실을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라고 하면서 이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의보다는 낮게 처벌을 하겠죠. 사례를 하나 들죠. 의사 개업 첫날 교통사고 환자를 수술한 뒤에 환자가 복통을 호소해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뱃속에 수술용 가위가 있었다. 이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물론 이제 막 개업을 한 햇병아리 의사라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은 있는 것입니다. 즉 업무상 과실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못한 일체의 경우를 말하며 이는 일반 과실에 비해서 형이 가중됩니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위법하지만 형법에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찾아보기로 하죠. 첫째, 정당행위입니다. 어떤 법익을 침해하여 형법에 해당 조항이 있어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합니다. 형법 제20조에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 징계행위, 의사의 치료행위, 자손행위 등을 말합니다. 대법원에서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저각되는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는 바
정당 행위로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있어야 되고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 균형이 돼야 되고 긴급해야 하고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소로 조사받는 것을 따지기 위해 야간에 피고인의 집에 침입한 상태에서는 문을 닫으려는 피고인과 열려는 피해자 사이의 실랑이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문짝이 떨어져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를 넘어서는 위법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즉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판결을 하였죠. 또 다른 사례를 보죠. 군인은 명령 복종 의무가 있죠. 상관의 명령은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관은 부하에 대해서 범죄 행위 등 위법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권한은 없다. 직권은 없는 것이며 또한 부하는 소속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그 명령이 명백한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직무상의 명령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미는 없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즉 불법한 명령은 따를 의무가 없다 하는 판결이죠. 다음 사례는 가정폭력의 문제입니다. 친권자가 아들을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인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징계는 스스로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는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 성장에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커서 이를 교양권의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위법성 조각사유 두 번째는 정당방위입니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타인의 침해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여야 된다. 그리고 자기나 타인의 법익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정당방위에 관한 사례 몇 가지를 들어보죠. 도둑의 침해에 대비해서 미리 금고에 사람이 감전사할 수 있는 강한 전류장치를 산 경우에는 정당방위에 해당할까요? 현재의 침해가 아니더라도 미리 방위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방위행위가 필요한 방위 정도를 초과하여 상당성을 갖지 못하여 즉 과잉방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단 범죄가 되나 그러한 방위에 이르게 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는 있겠습니다. 정조와 신체 방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볼까요? 피해자들이 인적이 드문 심야에 혼자 귀가 중인 피고인을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 들어가 음부를 만지며 반항하는 피고인의 옆구리를 무릎으로 차고 억지로 키스를 했대요. 피고인이 정조와 신체를 지키려는 일념에서 엄격결에 피해자의 혀를 깨물고 혀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힌 사건이죠. 피고인의 범행은 자기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고 한 행위, 즉 정당방위로서 그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다라는 판결입니다. 다음 사례는 피해자의 침해 행위에서 벗어난 후에 분을 못 이기고 이 불의를 하기 위해서 공격 행위를 했다 하는 얘기죠.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대법원 판결도 있고요. 싸움과 같이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군중들로부터 무차별 구타당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에 해당된다는 판결인데요. 절도범으로 오인받은 자가 군중들로부터 무차별 구타를 당하자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야간에 소지하고 있던 손톱깎이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라는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의 세 번째인 긴급피난입니다. 형법의 긴급피난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인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긴급피난은 인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군인, 경찰, 선장 등은 긴급피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당한 이유라면 인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 상규상 당연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피난행위가 인한에 빠져있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해야 하는 것이죠. 정당방위가 부정 대 정의 관계라고 한다면 긴급피난은 정 대 정의 관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피난은 정당방위보다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긴급피난